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폴리마켓 대선 배팅에서 트럼프 후보의 승률이 55.5%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이 트럼프 후보를 좀 지지하는 모양이 보이고요. 해리스의 정치적 고향인 실리콘밸리 친민주당 인사들은 여전히 해리스 지지가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인 길잡이, 우리 리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 리트입니다. 네. 우리 리트 전문가님께서 어제도 쭉 시장을 풀어주셨지만 아무래도 오늘 역시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드리는 곳,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안에서는 팀코스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 가장 빠르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어제는 이제 CPI 발표가 나오고 또 거시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도 나왔는데 이제 전문가님께서 매번 그거를 짚어주시고 계시죠. 리트 전문가님도 우리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에서는 매일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네.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관점이라든가 방향성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기 쉽게 실시간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저희 팀코스의 이제 근본 지표, 매매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 지표의 매수 및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할 때마다 그런 신호들 같은 것들도 네. 시그널을 통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신호등 지표를 저희가 종이비행기방에 들어오시기만 하셔가지고 문의만 주시면은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럼 신호등 지표가 얼마나 이제 매매를 할 때 효과가 있느냐를 이제 저희가 7월부터 원정 성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7월 원정 성과 보시게 되면은 총 수익률 85.71%, 총 수익률 310.13%를 기록을 하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총 수익률 86.84%, 그 다음에 총 수익률 205.15%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수익률 86.49%, 총 수익률 200.87%를 기록을 하였고요. 네.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휴도 많았고 저희 사무실 이전 문제 등으로 많은 진입을 하진 못했으나 이제 9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총 10연승 이어가고 승률. 있고요. 네. 10월에도 이제 총 수익률 100%, 총 수익률 50.5%로 저희가 이 고승률 혹은 이제 고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인 저희 신호등 지표를 이제 들어오시기만 하시면은 저희가 매매 기법, 이 신호등 지표의 사용 방법, 그 다음에 뭐 어떤 근거로 이제 사용을 하는 수 있는가 등등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든지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또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들 모두 들어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러 가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6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8,289만 1,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역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1.58% 상승하고 있습니다. 328만 6,000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1% 상승하고 있네요. 73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솔라 26.49% 강한 상승세 온종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38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하이파이 20.96% 상승해서 756원. 빅타임 오랜만에 상승세입니다. 13.57% 상승해서 15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크 12.75% 상승해서 628원, 카바 11.32% 상승해서 482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폴리스원 8.6%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29.85원의 가격입니다. 오브스 4.56% 하락해서 40.16원, 스텝앱 3.3%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4.429원의 가격입니다. 펠라즈 2.35% 하락해서 3,496원, 센트 1.89%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48.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어제와 달리 오늘은 상승세 보이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솔라 25.83% 아주 강한 상승세 그려주고 있고요. 빅타임 13.57% 상승세입니다. 아크 12.03% 상승해주고 있고 델리시움 역시도 7.91%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 시장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현재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침체 상태에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활동을 다시 활성화를 시키려면 6만 달러의 이 낮은 가격대를 돌파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가격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의견인 겁니다. 노련한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으로 좀 거래를 보류하고 더 명확한 가격 움직임, 이 신호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장은 분석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 장기 보유자들은요, 움직임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82일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특히 활동이 좀 적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좀 손을 놓은 건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을 155일 미만 동안 이제 보유한 단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비해서 손실을 겪고 있다라고 해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장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어제 이제 CPI 발표도 나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단기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가격이 하락적으로 빠져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손실을 보고 있을 만한 그런 네. 얘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조삼모사 같은 최고점을 이야기를 한 거군요. 기사들이.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렇고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던 당시가 네. 지금 신고점을 갱신을 해줬었던 구간이 3월 중순 정도 구간이에요. 네.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달
이제 155일, 그 다음에 182일 정도였나요? 네네. 네, 5달에서 정확합니다. 6달 정도 구간인데 제가 네.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네네. 네, 5달, 근데요? 6달 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주고 조정을 받았던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최고점을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추격 매수를 들어갔던 이제 지갑 주소들이 지금은 홀딩 관점을 유지해주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히려 이 장기 관점으로서 이 물려있는 혹은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갑에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더 길게 끌고 가는 네, 거니까요. 더욱더 길게 더욱더 나중에는 지금은 실패를 하더라도 국정 갱신에 실패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오히려 올라갈 마이크로 수도 스트래티지 있겠구나. 같은 느낌이네요. 네, 계속 맞아요. 비트코인을 네네. 미친 듯이 매집하는 것처럼. 네, 일단은 네, 움직이지 미친 않고 듯이 매집을 기다린다. 하는 것처럼. 네. 네, 이제 뭐랄까 이제 움직임이 적으면 추후에 이제 나중에 더 네. 크게 터져 나오는 것처럼 제가 그 사자성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그런 그러면 괜히 느낌처럼.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네. 네. 일단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제 뭐 CPI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있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PPI. PPI 발표. 네. 그럼 PPI 발표는 이제 다음에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수치들이 이제 상회를 하는지 하회를 하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것들을 이제 직접 알아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저희 이제 하단에 QR코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네. 종이 비행기방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알아서 딱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그러니까요. 거니까 쉽게.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저희가 올려주는 글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트로 넘어가가지고 앞으로 네.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이제 저번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던 이제 59.9K에서 60.2K 정도 구간 단기 저점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다음 지지 매물대 구간인 59.2K 정도 구간까지는 가격이 하방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방송을 시청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해줄 때 권량이 강하게 동반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쪽 구간에서는 손절로서 대응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매도 관점으로서도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해주고 리테스트 저항 혹은 이탈할 때 강한 권량을 동반을 한다면은 매도 관점으로서도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네. 수익을 보실 분들께서는 수익을 보셨을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탈을 하고 가격이 빠져주었으나 네. 이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수평 지지선으로는 뭐 59.1K 매물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쪽 57.2K에서 57.8K 정도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방어를 해준 모습이고요. 네. 어제 캔들 패턴은 이제 도지형 캔들 패턴, 이제 십자가형 캔들 패턴 바로 이외에 너무 좋으신데 패턴. 네, 오늘자 캔들은 또 말아 올려주고 있는 네. 이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오늘자 캔들 패턴이 재차 이렇게 꼬리를 내리면서 이제 매도세 형 음봉형 캔들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돼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쪽 기존 저점 매물대 구간이었던 59.9K 구선을 다시 한번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자 캔들 패턴이 이제 이 61.7K 선 혹은 기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이었던 구간을 네. 재차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네,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은 큰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인 형태이고요. 네.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지금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만약에 지금 저점 구간에서 이 네. 저항 구간인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64.2K에서 64.8K 구간 매물대 구간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쪽 구간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매수 관점 구간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이쪽 구간이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느냐? 이제 상승 추세 중에서 하락 채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추세 중에서 조정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 즉 좋은 눌림목 자리. 예를 들어 파동으로 보게 된다면은 뭐 올바른 파동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뭐 1파, 2파, 3파, 4파 그다음에 5파를 가질 수 있는 이 시작점 구간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근데 네. 이 파동 카운팅은 좀 잘못되긴 했어요. 네, 파동이 단절이 나가지고 네. 잘못된 카운팅이긴 절단 한데. 났다. 네네. 네. 네, 일단 아무튼
지금 이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에 64.2K 구간, 64.8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장기 관점으로서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 구간이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추후에 폭발이 나와주게 되고요. 네. 그 폭발의 위든 방향성을 아래든 보았을 나는 때, 거죠. 네, 위로 폭발하든 아래로 폭발하든 폭발이 네, 나오는 어느 방향으로 거죠. 나올지는 이제 아무도 쭉 봐야 되는 모르겠죠. 거고. 네, 네.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폭발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모아가니까. 근데 음? 지금은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예요. 네. 일단 이동평균선의 그 색깔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지금은 2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역배열의 상태로 지금은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의 형태예요. 이거는 즉슨 가격이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122평 저항 맞을 거고요. 22평 저항 맞을 거고요.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이긴 하지만 네. 가격이 터치를 해주면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전에서도 이탈하고 이쪽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었었죠. 네. 따라서 240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고 상승 폭발이 나오려면은 상승 이 정비연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어야겠죠. 네. 그러면 즉슨 가격이 240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240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봤었던 64.2에서 64.8K 구간에 또 저항 구간이 있어요. 그럼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이쪽 고점 혹은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 순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쪽 구간은 상승 폭발의 의심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봉에서 이제 보조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보조 지표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으로 이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해요. 네. 단기 K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울기가 매수세가 유입이 됨에 따라서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빠져주지 않는다면은 아마 내일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할 때쯤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줄 거예요. 오. 그 다음에 중기 K선도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좋은 지금 소식이네요. 네,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네. 그리고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도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역배열에 가까운 차트이니까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재차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신뢰도가 낮은 역배열에서 이 상승 시그널은 신뢰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이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 장기가 모두 이 K선의 이 파란색 선의 기울기가 상방일 거고요. 그럼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정별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아, 상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다렸던 소식.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이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고 난 네. 이 시점에서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는 구간이니까 지금 막 조급하게 네. 아, 나 빨리 매수를 하고 싶다, 빨리 들어가고 싶다, 빨리 수익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네. 상승 폭발 시나리오가 있으면은 역으로 이제 하락 폭발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럼 역으로 하락 폭발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60 이동평균선 및 전저점 구간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하는 시점이 나와줘야지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조금 높겠고요. 네. 하방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떨어지게 된다면. 이 스토캐스틱들의 K선이 다시 하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겠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장기 K선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얘네 단기, 중기 K선 같은 경우에는 하방 폭발이 나와주게 되면은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갱신을 해주는 페일러 현상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이 페일러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일봉보다 상위 시간봉인 주봉으로 넘어가가지고 주봉에서 보조지표 형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주봉에서 지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우리가 어떻게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지 시나리오를 쭉 그려주셨는데요. 오늘 PPI 발표가 있다 보니까 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무빙이 또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PPI 지표가 발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좀 단기적으로 시간봉을 잡아갈 수 있을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시간봉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강화된 하락 채널이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화된 하락 채널의 상단부 위쪽을? 구간을
네, 위로 뚫어줬네요. 뚫어줬습니다. 네. 뚫어줘가지고 지금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지금은 하락 폭발이 진행이 되었었고 가격이 말라 올려주게 되는 이렇게 V자 패턴이 네. 등장을 해준 모습이고요. 네. V자 패턴의 이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시작점 구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정을 받아줍니다. 네. 일반적으로 정을 받아주는데 돌파를 해주면 가격이 더 가겠죠. 돌파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정을 받아주게 되면은 뭐 다른 패턴, 뭐 컵앤핸들 패턴도 나와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저점을 높여주는 이런 식의 쌍바닥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저항 매물대 구간인 61.7K 혹은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의 리테스트 저항 구간에서의 저항을 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미안해요. 자꾸 웃어서. 네. 아니 저는 저렇게 위쪽 상단을 뚫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에 상단을 뚫는다. 네. 저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뜻이 네. 맞네요. 네. 네. 쭉 설명해 주시죠. 자꾸 혼자서 계속 웃으셔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네. 이제 같이 웃으셔야 되는데 그냥 정말 이 좋은 시나리오를 보면서 즐거워가지고 웃음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봤으니까 슬픈 시나리오도 나쁜 시나리오를 한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한시간봉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혹은 61.7K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 주게 된다면은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지지 매물대가 61.3K 구간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61.7K 구간을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 이쪽 수평 네. 저항선을 칠해봤을 때 그림을 저항 좀 못 받고 그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손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만 잘하시면 되죠. 네네네, 그쵸. 그래서 저항을 받고 리테스트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의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요. 네. 여기에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기존 매물대 네. 혹은 59.2K 정도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쪽 수평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유무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네.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렇게 쌍바닥이 형성이 되겠고요. 이쪽 지지 구간 매물대, 기존 매물대 혹은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리테스트를 찍어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려주는 파동의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에서 리테스트가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라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한시간봉의 배열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옆배열에 가까운 배열 상태예요. 네. 근데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이 말은즉슨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22평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쪽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242동 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쪽 구간 아까 매물대 구간이었던 61.7K 구간이죠. 그럼 61.7K 구간은 저항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마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한시간봉의 보조지표 상태가 약간 조금 위험한 구간이에요. 네. 지금은 단기 중기 K선이 고점 구간에 머물러 있고 장기 K선도 고점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돌파를 실패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렇게 하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대대대 상황이 나요. 데드크로스 해가지고 네. 대대대 줄여서 그럼 대대 상황이 나온다는 것은 옆배열에서 하방 시그널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져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1시간봉의 상위시간봉인 4시간봉을 찾아봤을 때 네. 지금은 골골골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242동 평균선을 이탈하였었지만 재차 복귀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형태예요. 따라서 4시간봉에서 이 1시간봉이 242동 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는 62동 네. 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다음 저항 구간인 이제 12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63K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가 단기 시간봉으로 볼 수 있는 지표 좀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뭐 어제 CPI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알트코인 역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 우리 몸집이 가벼운 친구들도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한번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몸집이 가벼우면은 네. 바람이 이제 휘잉하고 불면은 몸이 가벼우니까 또 날아갈 수가 네, 있구나.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네. 이제 시총이 작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관점보다는 이제 단기 관점으로 진입을 하셔라. 그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시총이 낮은 코인들 아니면 네. 이제 밈코인들. 밈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굉장히 변동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관점보다는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라라는 이제 팁을 한 가지 드릴 수가 있겠고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래 표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우측에 있는 표는 이제 4시간봉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와 아래 이 검정색 선은 뭘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했으니까 비트코인이겠죠? 아, 정답입니다. 저를 죄송한데 좀 바보로 보시는 건 아니죠? 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는데 비트코인 가격이랑 비교해봐야지 뭐랑 비교하겠습니까? 네, 위쪽에 에? 있는 거는 이제 도미넌스, 진짜. 아래쪽에 있는 선은 이더리움이랑 하겠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도미넌스는 내려가고 있죠. 네, 내려가고 있고 네. 비트코인의 가격도 네, 내려가고 있죠. 네, 내려가고 있고. 자, 그러면은 저 바보 이거 시력 테스트 하시는 네, 겁니까? 비트코인과 도미넌스 가격이 같이 둘다 내려가고 하락이죠. 있어요. 네. 그럼 이거를 왼쪽 표에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려가고 있고요. 도미넌스의 가격도 내려가고 네. 있어요. 그러면 알트코인은 약간 하락이거나 아니면은 간혹 상승이 나올 수 있거나. 네, 간혹 상승이 나올 수 네. 있거나. 그러면은 알트코인 차트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발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차트를 한 100개, 200개를 봅니다. 네. 100개, 200개 보는데 추세가 좋은 코인이 한 10% 정도 정말 보물찾기 안전수지긴 중이네요. 한데 정말. 진짜 네. 이게 보물찾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알트코인들의 차트가 안 좋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 코인 추세가 좋다거나 아니면 상승 반전 패턴이 나와주고 넥라인 구간을 뚫어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속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도 좀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준비된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또 흐름까지도 읽어보고 왔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차트 찾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보석 같은 코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원정 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 에이다, 솔라나, 리플, 패치, 폴리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리플입니다.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네, 리플 0.8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730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리플은 이제 좋은 또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바로 리플 커스터디 신기능을 출시했다라는 건데요. 이 커스터디가 뭘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핀테크와 가상자산 업계 거의 은행 수준의 이 수탁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거래 심사 서비스 통합 하드웨어 보안 모듈 이 옵션을 추가하는 거고요. 또 실물 자산 RWA라고 하죠. 이걸 토큰화를 하기 위해서 리플 레저 통합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프레임워크 사전 구성도 가능하고요. 사용자,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정말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또 우리를 속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커스타드가 아닌 커스티드가 네.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커스터디거든요. 네, 커스터디. 네. 다 틀려놓고 무슨 커스터디. 커스타드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네, 아무튼 리플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제 690원 수평지지선 매물대관을 지켜주고요.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꼬리 기준으로 735원이었는데 735원 구간을 돌파를 했다가 살짝 트랩 구간을 주고 다시 말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제가 네. 돌파를 할 때 이런 함정 부분을 걸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어떤 걸까요? 첫 번째 거래량, 네. 두 번째 리테스트. 아, 정답입니다. 네, 박수. 박수.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네. 이제 착 하면은 이제 척하고 받으셔야 돼요. 네. 네. 누구처럼? 이제 비안님처럼. 네. 아무튼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달라질 구간이라고 볼 만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단 구간을 재차 한번 돌파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추세선은 지금 현재 저점 구간을 작도를 해놓은 상태라 네. 유의미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네. 의미가
없진 않겠죠. 네. 네, 의미가 조금 있으니까 네.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핵심 구간 지지 구간 때는 이 추세선이 아니라 하단에 존재를 하고 있는 690원 구간 수평 지지선이 제일 중요한 지지 매물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네.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이따가 이평선에서 설명드릴 거긴 한데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이 되고 응축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을 한다는 얘기는 작도적 네. 관점에서도 하방 폭발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 하방 폭발이 나와주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아, 다음 이 전저점 꼬리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네. 626원, 그 다음에 이 626원 구간에 주봉 및 월봉상 진행되고 있는 삼각수렴 하단부 구간이에요. 따라서 이 627원, 6원 정도 구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만 네.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이탈을 슬프게도. 해주게 된다면은 맞아, 너무 목이 자꾸 슬퍼진 거예요? 메이네요. 너무 슬퍼진 거네요. 네, 이 네. 암울한 미래를 제가 얘기를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네. 중에서 아마 리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저도 리플 네. 사랑합니까? 사랑하진 않고 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한국인의 애증이 담긴 코인이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627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음 전저점인 이제 560원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럼 이제 나쁜 시나리오를 한번 봤으니까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 쪽으로 한번 행복 가보도록 할게요. 회로를 돌려보시죠. 네.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이 진행 중인 형태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1시간 봉으로 보았을 때 이 박스권의 형태를 상단 쪽으로 뚫어주게 된다면은 다음 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쪽 754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754원에서 이제 763원 구간이 단기적인 매물대 저항 구간인데 이쪽 구간까지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아질 수도 있겠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이제 평단가가 좋으신 분들 혹은 720원, 710원 정도의 약간 애매하게 평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상정을 하고 저항 시에 이익 실현을 나가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 볼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일봉에서 이동평균선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제 에네르기파를 모아서 더욱더 강하게 모아서. 이제 길을 모으고 있어요. 길을 모으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이 또 거의 완료된 모습이에요. 따라서 22동평균선의 기울기도 하반기울기로 강하고요. 네. 그럼 이 하반기울기로 강한 22동평균선이 122동평균선을 급등이 나오지 않는 한 데드크로스가 나와줄 것이고요. 그럼 데드크로스가 나와주고 가격이 이 기울기가 강한 22동평균선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항을 받아줍니다. 아, 그럼 돌파를 못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아까 758원에서 763원 정도 구간에 있는 이 저항 매물대까지 올라가주면 좋겠지만은 이 내려오고 있는 22동평균선 혹은 20저가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 구간에서 저항이 먼저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도 이익 실현을 나가시는 게 네. 빨리 포지션을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리플을 사실상 좋아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 함께 살펴보시죠.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솔라나 3.05%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9만 2,500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달러 이 저항을 돌파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200달러까지의 상승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솔라나의 거래량 그리고 미거래 약정이 상승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좋지만 이제 솔라나의 MACD 이 지표가 약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솔라나 차트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큰 틀에서 최고점 구간 갱신을 실패를 해준 모습이고요. 최고점 구간 갱신을 실패를 하고 이제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네. 채널의 형태, 그 다음에 하락 채널에서 다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채널의 형태. 이거는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네. 선을 조금 더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저점 높여주고 있고 고점 낮춰주고 있는 어떤 패턴일까요? 삼각수렴. 땡. 아니에요? 땡이에요? 네. 헐. 사실 횡보? 맞습니다. 에?
삼각 수렴 패턴 맞습니다. 네.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 네, 삼각 수렴 패턴 왜 진행 저래? 중이고요. 네. 네. 제가 맞았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네. 정답을 알려드렸으니까 네. 그렇게 크게 헷갈리시진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힘을 모아가고 있는 네, 모습이죠. 힘을 모아오고 있어요. 네. 지금 솔라나도 이제 열심히 이렇게 길을 쏠라고?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길을 모으고 있는 구간을 이제 상방으로 이렇게 올리느냐, 돌파를 아니면 해줘야죠. 하방으로 이렇게 내리느냐. 아. 그 유무는 이제 삼각수렴의 상단부 돌파를 할 때 거래량 혹은 리테스트, 하단부 이탈할 때 거래량 리테스트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돌파를 하고 나서 전고점 구간이나 전저점 구간을 돌파를 실패하면은 삼각수렴 형태에서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다가 상단부를 뚫게 되면은 근데 전고점을 못 뚫으면은 이렇게 저항을 받겠죠? 그러면은 네.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그러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고점이나 전저점 구간을 돌파나 이탈을 해주는지도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은 상단 부근 수렴 상단 돌파 이후 전고점 이 수평 저항 가격이라고 볼 만할 수 있는 가격대가 네. 21만 1,800원 선이고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17만 2,100원 선이에요. 근데 17만 2,1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수평 지지선을 작도를 해보았을 때 네. 23년 12월 말부터 작용을 했었던 수평 지지선 구간이 16만 300원 선입니다. 그럼 16만 300원 구간선을 이탈해주게 되면은 하락 추세의 가속화, 즉 추세가 하방으로 더 강해지는 가격이 하방 쪽으로 큰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16만 300원 선을 이탈해주게 되면은 이제 신규 추가 매수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크게 물려 계신 분들이시더라도 차라리 이 솔라나는 손절을 하고 차라리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 네. 솔라나 이평선 키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평선도 이제 리플랑 비슷한데 조금 더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이동평균선 지지 구간을 다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지금 네. 가격이 반등이 나주고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60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22동평균선의 기울기도 하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고 122동평균선도 하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120에서 순차적인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구름대를 키고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면요? 지금 음운 구름대에서 가격이 내부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횡보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 구름대는 즉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네. 그럼 이 구름대가 얇아진 구간에서 현재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선 혹은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진행이 되다가 얇아진 구간을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 네. 솔라나 이제 보조지표 키고 살펴보게 되면은 보조지표는 하방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예요. 단기 K선 하방 기울기, 중기 K선 지금 막 데드크로스, 장기 K선 하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는 역배열로 진행이 거의 완료된 모습이고 하방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수렴 하단부 구간까지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떨어지고 나서 네. 상승 시그널로 전환이 될 때 이제 단기 K선 상방 전환, 중기 K선 상방 전환, 장기 K선도 이제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됐을 때 수렴 하단부 구간에서 반전 패턴, 캔들 패턴이 동반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고, 가격이 지금 구간에서 242동 평균선 구간까지 돌파를 해준다라는 말은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수렴의 상단부, 그 다음에 21만 1,800원 선을 같이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까지 가격이 돌파를 성공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다음 전고점 수평 저항선인 23만 1,500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진입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에이다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에이다는 2.85% 이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469원의 가격을 만들어 주고 있네요.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 주기에 깊은 우울 단계에 빠져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깊은 우울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때가 많다라는 트레이더들의 분석도 있거든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차트를 쭉 보셨을 때 지금이 매수 적기인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에이다 차트 이제 우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큰 틀에서는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만 성공적으로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코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기존의 하락 채널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전고점 기준으로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 추세선과 보조 추세선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 보조 추세선 구간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는 지금 유효한 채널의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주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고점 구간 매물대인 548.5원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고 혹은 돌파 시에는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까지는 가격이 1차적으로 올라와 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돌파를 해주게 되거나 아니면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네.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제 하방이든 상방이든 이제 이 응축했던 에너지파를 네. 한번 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쏘게 다 왔다. 된다면은 네. 지금 가격이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20 이동평균선과 6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 120 이동평균선을 순서대로 골든크로스를 내줄 거예요. 네. 그럼 상승 돌파 이후 이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을 뚫어주게 된다면은 네. 이 내려오고 있는 240 이동평균선 구간 혹은 이 큰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까지 또 가격이 올라가 줄 수 있겠다.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에이다의 보조지표를 보게 되었을 때는 지금 장기 K선을 제외한 나머지 단기 중기가 저점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구나. 다만 지금은 저항선에서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셔라 라고 해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에이다, 에네르기파를 어디로 쏘게 될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폴리곤 되겠는데요. 가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폴리곤 에코시스템 토큰 1.81%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506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SEC가 또다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시카고 소재의 암호화폐 기업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솔라나를 포함해서 폴리곤, 이제 주요 알트코인들의 증권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2022년 6월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폴리곤 차트가 앞으로 좀 영향을 받을지, 아무래도 폴리곤 입장에서도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왔었는데 지금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문가님? 네, 폴리곤도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2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네. 이 수평지지선 구간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432.5원 최저점 구간에 이제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렸던 구간이 네. 432.55원 구간인데 네. 이쪽 구간까지 재차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432원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신저점 갱신이기 때문에 패닉셀이 나와줄 수도 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 폴리곤이 10원을 갈지 100원을 갈지 아니면 400원까지만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432.55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432원보다 살짝 아래인 한 420원 구간까지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손절러서 대응을 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491.93원 구간을 이제 지켜주게 되고 네.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쌍바닥 그려주고 상단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진입을 해 보았을 때 네. 상승 하락 채널의 상단 혹은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이 580원에서 615원 정도 되는 구간에 단기적인 저항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삼으시고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제일 좋은 것은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것을 기다렸다가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줄 때 네. 전고점 구간을 목표가로 삼고
이 800원 정도 구간을 목표가로 삼고 진입을 해보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신저점 갱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종목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100개가 넘는 종목들 쭉 차트 보시면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차트 하나를 딱 골라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패치 되겠습니다. 패치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볼게요. 패치 4.42%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42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유로 우리 패치를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패치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틀에서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기존에 진행이 되었었던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돌파를 해주고 지금은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작도를 해봤을 때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단 저항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이 2,330원에서 2,465원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이거를 왜 갖고 왔냐? 저희 신호등 지표를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근데 지금 노란색 응축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62동 평균선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이 검정색 선인 기준선 위에서 지금은 다이아몬드 신호,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가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되면서 같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따라서 이 지금 진입 조건인 하위 시간봉 6시간봉의 20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인 1940원 정도 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이 내려오고 있는 22동평균선 혹은 20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제 1차 목표가로 삼고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 네. 이 패치의 일봉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봉 보조지표를 보면요. 네, 보조지표도 지금은 하락 시그널이 굉장히 강한 형태예요. 근데 단기와 중기 K선이 저점 구간 그리고 장기 K선도 곧 있으면 저점 구간에 지집을 해주고요. 이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22동 평균선이 나머지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주었고 지금은 이탈리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60과 122동 평균선 구간이 이 구름대 선행팬 원선 구간과 맞닿아 있으면서 지금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고 구름대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주는 상승 시나리오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고 일단 1차 목표가 구간이 22평 혹은 20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으로 짧기 때문에 추천을 발굴 종목으로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발굴 종목으로 선택하셨는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했던 코인 탐험 정리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물상자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솔라나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조금 상승 가능성보다는 높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빈 보물상자를 표현을 해봤고요. 네. 에이다코인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나쁘지 않았죠. 그다음에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물상자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패치 같은 코인도 네. 신규 이 하위 시간봉에 진입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매수하란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정신없이 원정을 떠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어떻게 어떤 가격에 들어가야 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리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리트 전문가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대.